네, 오늘은 해석하기의 섹션 8.6에서 Weierstrass Approximation Theorem이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6의 주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 8.6.1인데요. f가 a, b에서 정의되어 있는 연속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a, b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 빼기 px의 크기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px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p가 폴리노미알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함수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있으면 이 연속함수 f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범위 안에서 차수는 상관없습니다만 이 폴리노미알로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설명할 Weierstrass Approximation Theorem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유니폼 컨버전스를 배우고 나서 다음에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정리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서술할 수 있습니다. f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어떤 시퀀스 오브 펑션 pn이 존재하는데 이건 이제 폴리노미알입니다. 이 pn이 f로 이 구간에서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동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죠. 이 f는 그냥 연속함수니까 사인이 될 수도 있고 로그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아무렇게나 생기는 이렇게 연속함수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다항함수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로 근사시키면 장점이 뭐냐면 다항함수는 미분이나 적분 같은 것을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어떤 연속함수를 다항함수로 이렇게 근사시켜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Weierstrass Approximation Theorem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을 계속 공부하다가 보면요, 더 일반적인 그 세팅에서는 스톤-바이어스트라스 시오렘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공부할 때 우리가 나중에 주기함수가 나오거든요. 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기가 p인 주기함수를 우리가 periodic 펑션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fx 더하기 p는 fx 이 식을 만족하면 우리가 주기가 p인 주기함수라고 하고요. 사실 이걸 만족하는 최소 양수 p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 f가 주기가 p인 주기함수이고 f가 이 0부터 p까지 구간에서 인테그러 부리면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도 인테그러 부리고 적분값이 같다. 이건 쉽게 우리가 치환적분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번에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Approximation Identity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QN이라는 게 있는데요. Sequence of Function이에요. 그런데 이 펑션이 조금 좋은 함수인데요. 일단 non-negative이고요. 그 다음에 적분 가능한 인테그러블 펑션입니다.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서 아마 y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생각하는 게 좀 편합니다.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걸 가정할 텐데요. QNT를 우리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1이다. 네, 이건 대충 이해가 되시죠? 넌 네거티브이고 적분값이 1이니까 아마 넓이가 1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림을 좀 생각해 보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델타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델타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QNT라는 것은 조금 이따 이제 예제를 계산해 보겠지만 대충 이런 느낌을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아랫부분의 넓이는 지금 저 A번 조건에 의해서 1입니다. 이때 절대값 T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적분하는 거니까요. 지금 이 범위에서만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그래프가 아까 QNT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의 넓이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분의 넓이는 1인데 지금 요 빗금칠한 부분의 넓이는 n이 무한대로 갈 때는 0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사실 요 가운데 부분의 넓이가 1로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델타부터 델타까지 QNT를 적분한 값은 아마도 극한값이 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Approximation Identity라고 하고요. 이 책에서도 디락 시퀀스라는 말도 있지만 보통은 요거 두 개 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디락 시퀀스라는 것도 아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직관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양쪽 부분은 넓이가 0으로 가니까 사실은 이 가운데 y축으로 모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디락 시퀀스의 예제를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QNT를 x가 이렇게 범위가 있을 때는 함수값을 2분의 n으로 주고요. 다른 범위에서는 이렇게 0으로 주는데요. 이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n분의 1이 여기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n분의 1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2분의 n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x축, y축 그 스케일은 다 무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함수값이 여기부터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아랫부분 넓이를 적분을 해보면 1이 되는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n이 커지면 이 값은 이쪽으로 가고 요 값은 이쪽으로 가고 요 값은 이제 이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 y축으로 모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A번, B번 뭐 만족한다는 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예제는 어떤 상수 cn에다가 1 빼기 x제곱의 n승을 곱한 것입니다. 일단 cn이라는 것은 이 아랫부분의 넓이가 1이 되도록 하는 상수이고요. 그러면 이것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그 구체적으로 cn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그걸 설명하는 것보다는 n이 이제 커질 때 그 qnx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n을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지금 n이 1일 때고요. n이 이제 커지면 제가 아까 가운데 쪽으로 몰린다고 했었잖아요. 한번 보죠. 네, n이 커지면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끝에는 이제 점점 거의 뭐 높이가 없어지고요. 함수값이 이렇게 가운데로 계속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 n이 150일 때 했는데요. n이 이제 계속 커지면 이 값이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높은 타워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예제도 이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어떤 상수 곱하기 절대값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x 제곱승 이런 것도 사실은 approximation identity가 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중요한 건 폴리노미알로 approximate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개 중에서 요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오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 요 cn 값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cn 값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고 이러한 형태가 approximation identity가 된다는 것을 조금 있다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이어스트라스 어프락시메이션 시오렘을 증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정리 8.6.5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N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어프락시메이션 아이덴티티인데요.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1로만 잡겠습니다. 이거 구간의 길이가 2예요. 이때 함수 F가 R 전체에서 바운디드이고요. 피리어딕 주기 함수인데요. 지금 여기가 위에 이제 구간 2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기가 2인 함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인테그러블 펑션이다라고 가정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이제 중요한 함수 snx라는 것을 정의할 건데요. n은 이제 뭐 임의의 자연수이고요. x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그럼 이때 위에서 정의를 했던 이 함수 f에다가 x 더하기 t를 이렇게 대입하고 그 다음에 approximation identity qnt를 이렇게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한 이 함수를 우리가 snx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적분은 처음 볼 텐데요. 처음 볼 땐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요. 아까 정의 두 번째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가운데로 이제 모이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구간에서 이 qnt라는 것은 가운데로 모이니까 아마 t는 0이라는 이 점으로 모든 정보가 다 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t 대신에 0을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 값이 뭐가 될 것 같냐면 아마 fx라는 점으로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게 fx라는 것으로 이제 다가갈 것 같고요. 이 앞에 뭐 상수가 붙냐 안 붙냐 뭐 그건 뭐 우리가 나중에 계산을 해보는데 어쨌든 fx라는 그 함수 값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형태인데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이름을 컨볼루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수업 시간에는 쓰지는 않겠지만 f*qn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컨볼루션을 한번 찾아보면 이 내용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처음에 주어졌던 f가 어떤 점에서 연속이 되면 이 snx는 방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fx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 한다라는 것이고요. f가 이 전체 구간에서 연속이 되면 이 시퀀스 오브 펑션 sn은 f로 전체 구간에서 유니폼하게 컨버지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니폼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1학기 때 이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유니폼 이 개념이 이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면 정리 8.6.5의 첫 번째부터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그냥 포인트 와이즈 컨버지였어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정이 함수 f가 x에서 연속이다. 이 가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하는데 지금 이제 이 x에 항상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유니폼리 컨버전스를 우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x에 의존한다를 여기다 미리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면 y 빼기 x의 크기가 델타보다 작은 모든 y에 대해서 fi 빼기 fx의 크기를 우리가 임의의 양수로 줄일 수 있다였죠. 이건 우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2분의 엡실론이라고 썼고요. 우리가 지금 x에서 연속이니까 지금 앞에 파라미터를 다른 변수 y로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증명일 때는 이 y 빼기 x라는 것을 t로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t 입장으로 보면 절대값 t가 델타보다 작은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y 대신에 여기가 x 더하기 t를 이렇게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x 더하기 t 빼기 fx의 크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2분의 엡실론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정에 f가 바운디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운디드는 어떤 양수 m이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fx의 크기가 m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일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첫 번째 보이고자 하는 건 snx가 fx로 포인트와이즈 컨버지 한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snx 빼기 fx의 절대값을 열심히 계산해서 마지막에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snx는 정의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컨볼루션이었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fx라는 것은 여기 뭐 적분 표현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트릭을 사용하는데요. fx는 fx 곱하기 1인데 1 대신에 아까 우리 그 디락 시퀀스 어프락시메이션 아이덴티티의 첫 번째 정의가 요 값이 1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1 대신에 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지금은 적분 변수가 t니까요. fx는 상수라서 이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곱하기 qnt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fx 대신에 이 밑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곱하기 qnt dt 이렇게 돼서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적분 구간도 같고요. 그 다음에 qnt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묶은 다음에 절대값이 안으로 들어가면 성립하는 그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안으로 들어가고 QNT는 넌네가티브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요걸 엡실론으로 이제 줄여야 되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이 범위 있죠. 요 범위에서는 우리가 이 값을 줄일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요 값을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절대값 t가 델타보다 작을 때는 희망이 있어요. 네, 이걸 아마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값 t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을 땐 요걸 활용할 수 없어서요. 그냥 f가 바운디드, 네, 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절대값 t가 델타보다 작을 때 이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까 f가 continuous at x라는 것으로부터 fx 더하기 t 빼기 fx의 크기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밑줄 치는 요 값은 뭐보다 작냐면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서 마이너스 델타부터 델타까지 qnt dt가 나오고요. 이건 이제 전체 구간으로 넓히면 당연히 적분이 더 커지는데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에 요 값이 얼마였습니까? 네,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는 2분의 엡실론이 돼서 첫 번째 적분값은 2분의 엡실론보다 작다. 일단 요걸 하나 얻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t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아까처럼 2분의 엡실론으로 줄일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f가 바운디드, 즉 fx의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우리가 이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보면 우리가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를 활용해 보면 네, 이렇게 돼서 둘 다 m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2 곱하기 m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앞에 2m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보니까 절대값 t가 델타보다 크거나 같을 때 qnt 요 적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아까 어프락시메이션 아이덴티티의 요 두 번째 요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성질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값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 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여기에서 미리 우리가 선택을 해놨는데 어떤 자연수 n0이 존재하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요 값이 0으로 수렴하니까 임의의 값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데 늘 그랬듯이 요 값은 이 밑에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건 2m이 되고요. 그래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체 값은
2m 곱하기 어떤 값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2분의 엡실론으로 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4m분의 엡실론으로 줄이면 2분의 엡실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 값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여기 x라는 것을 썼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값 보면 요 델타에 의존하거든요. 근데 아까 델타라는 것은 x에 의존한다고 했어요. 델타는 x에 이렇게 의존하고 그 다음에 n0이라는 것은 다시 델타에 의존하니까 n0이라는 것은 다시 x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n0은 x에 의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유니폼리 컨버전스가 아니고 지금은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한 게 뭡니까?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x에 대해서 snx 빼기 fx의 크기를 엡실론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 snx의 포인트 와이즈 리밋은 fx이다. 일단 첫 번째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증명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폼 개념이 들어가는 부분만 1번 증명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f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하고 1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1은 f-1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1과 마이너스 1에서 지금 함수값이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뭐 일단 이렇게 생긴 연속함수입니다. 이때 이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그 전에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컴팩트 셋이니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체 여기가 이제 계속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실수 전체에서도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 나오는 요 델타 있죠, 델타. 이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아까는 이제 x에 의존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유니폼리 컨티뉴어스로 바뀌면 이 x에 의존하지 않고 엡실론에만 의존하는 델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가 x에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죠. 이 n0은 델타에 무조건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델타가 x에 이렇게 의존하지 않으니까 n0 역시 x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n0이 x에 의존하지 않는 자연수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 n0이라는 것이 x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컨버전스는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에다가 유니폼 컨버전스까지 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팩트 셋에서 컨티뉴어스면 유니폼리 컨티뉴어스가 되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부터 유니폼 컨버전스 이것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 바이오스트라스 어프락시메이션 시오렘을 증명하기 전에 하나의 예제를 좀 자세하게 설명할까 합니다. 오늘 목표는 뭐였냐면 폴리노미알로 우리가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프락시메이션 아이덴티티 디락 시퀀스 중에서 폴리노미알과 관련이 있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그 예제들 중에서 두 번째인데요. QNT를 CN, 이건 상수입니다. 1 빼기 T 제곱의 N승, 네, 2N차 폴리노미알로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적당한 상수 CN에 대해서 디락 시퀀스가 된다인데요. 이걸 우리가 조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N이라는 것은 전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QNT를 적분을 했을 때 1이 나오도록 하는 CN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항등식이 성립합니다. CN 곱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빼기 T 제곱의 N승을 적분을 하면 이 값이 1입니다. 요건 이제 정의이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2배로 바꿔주고 0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인데 적분 범위를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0부터 루트 n분의 1까지 이렇게 범위를 줄여주면 당연히 이 값이 더 작거나 같아지고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1 빼기 t 제곱의 n승하고 1 빼기 nt 제곱의 이 함수 값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간단한 미적분학을 생각을 해보면 1 빼기 x n승이 1 빼기 nx보다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이 그래프에 아마 0,1에서 접선 그래프 같은 걸 생각하면 뭐 이게 돼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걸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장점이 뭐냐면 요거는 우리가 그 정적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직접 적분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것에 그 부정적분 함수를 우리가 계산해서 루트 n분의 1을 대입해주면 2cn 곱하기 루트 n분의 1 빼기 3 루트 n분의 1이 돼서
3 루트 n분의 4cn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cn의 구체적인 값은 우리가 구하기는 좀 힘들지만 cn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 값을 이쪽으로 넘겨보면 cn의 크기는 4분의 3 곱하기 루트 n보다 작거나 같고요. 4분의 3 조금 귀찮네요. 그냥 루트 n보다 작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QNT의 우리가 크기는 앞에 요 CN이 곱해져 있는데 CN이 루트 n보다 작으니까 루트 n 곱하기 1 빼기 t 제곱의 n승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 부등식이 아마 뒤에서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목표가 이렇게 생긴 요 함수가 approximation identity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니까 정의가 이거 두 개를 만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방금 요걸 만족하도록 CN을 선택한 거고요. 네, 요 뒤에 이제 꼬리 부분 두 개 있죠. 요것이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이걸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값 t가 델타보다 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QNT가 루트 n 곱하기 1 빼기 t 제곱의 n승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증명했던 것인데요. 지금 절대값 t가 델타보다 크면 지금 이 값은 루트 n 곱하기 1 빼기 델타 제곱의 n승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요 qn이라는 요 함수가 모든 값이 0인 요 함수로 유니폼하게 수렴한다. 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걸 보이려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리 8.2.5 있죠? 기억하시죠? 이 qn에서 0을 뺀 것의 수프리멈을 계산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qnt에서 함수값이 0인 거니까 0을 빼서 요 절대값의 수프리멈을 이 범위에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0 빠지고 qn은 양수니까 이렇게 qnt가 되는 건데 조금 전에 qnt는 루트 n 곱하기 1 빼기 델타 제곱의 n승을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고 오른쪽은 t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의 수프리멈 값은 여전히 루트 n 곱하기 1 빼기 델타 제곱의 n승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수프리멈 값을 정확하게 구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요 mn 값이 요거를 넘어갈 수 없는데요. 지금 델타라는 것은 명확하게 0과 1 사이 숫자이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은 어디로 갈까요? 여기 n승까지 해보면 0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mn은 극한이 0입니다. 그래서 정리 8.2.5에 의해서 요 qnt라는 시퀀스 오브 펑션이 모든 값이 0인 qt라는 함수로 유니폼하게 컨버전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값이 이제 0인 걸 우리가 알고 싶은데 정리 8.4.1입니다. 그 유니폼 컨버전스와 그 적분의 관계식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였죠. 이게 이제 유니폼리 컨버지가 되니까 요 리밋이 적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요거는 뭐가 됩니까? 극한이 모든 점에서 0이기 때문에 이 적분 값 역시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proximation identity의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했기 때문에 요 QNT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든 것은 이 구간에서 디락 시퀀스 approximation identity가 되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조금 이따 와이어슈트라스 어프락시메이션 theorem 증명할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폴리노미알이 중요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그때 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목적인 와이어슈트라스 어프락시메이션 theorem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이제 증명이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그걸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할까 합니다. 기호도 약간 다르게 제가 쓸 거예요. 일단 이 가정은 함수 f가 일반적으로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성을 잃지 않고 A는 0, B는 1, 즉 0, 1에서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만 증명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스텝은 이 0, 1에서 연속인 함수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주기가 2인 함수, 이 G로 한번 익스텐션,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x를 사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gx는 위에서 정의된 fx에서 f0을 빼고요. f1에서 f0을 뺀 값에다가 x를 곱해서 뺀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g0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f0이라서 이거 두 개 없어지고 x가 0이니까 사라져서 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G1,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보면 f1 빼기 f0, 1이니까 f1 빼기 f0을 빼니까 역시 0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는 일단 0과 1 사이에서 이 fx가 연속이고 x 이쪽은 이제 그냥 1차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려보도록 하고요. 끝점에서 지금 0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를 마이너스 1까지 확장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까지 어떻게 확장하냐면 지금 여기 끝점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까지 여기 값을 전부 다 0이라고 정의해주면 굉장히 당연히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끝점이 0이니까 이 구간에서 G는 연속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고 주기가 2가 되도록 확장을 해본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이걸 이제 똑같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또 똑같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면 주기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2가 되는 함수로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0, 1에서 연속인 함수를 전 구간에서 연속이면서 주기가 2인 함수로 확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만든 그 함수 G 있죠? 이 G로 수렴하는 어떤 시퀀스 오브 펑션 Pn 틸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Pn 틸다가 폴리노미알이고요. 두 번째는 이 컨버전스가 유니폼 컨버전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Pn 틸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컨스트럭션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적당한 어프락서메이션 아이덴티티 QNT를 선택을 해서 앞에 설명했던 컨볼루션 있죠? GXT 곱하기 QNT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을 했을 때 이 녀석이 x에 관한 폴리노미알이 되도록 우리가 적당한 QNT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폴리노미알 하면 생각나는 예제가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 예제 3개 중에서 두 번째인데요. 이 녀석이 어프락서메이션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공부를 했는데요. QNT를 구체적으로 이 함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C에는 넓이가 1이 되도록 하는 상수죠. 그러면 앞서 정리 8.6.5에서 뭘 공부했냐면 이 주어진 함수 f에다가 적당한 어프락서메이션 아이덴티티를 곱해서 이렇게 적분을 한 요 snx라는 함수는 함수 f가 연속이 되면 이 sn은 실수 전체에서 f에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g라는 함수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요. 정리 8.6.5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게 이제 sn인데 우리가 지금 pn 틸다라고 쓴 거죠. pn 틸다라는 것은 g로 이 구간에서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해결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폴리노미알인가 요거만 이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pn 틸다 x가 폴리노미알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pn 틸다 x는 지금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0이고요. 또 1에서 2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0이에요. 아까 그 주기가 2인 함수였으니까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이게 함수값이 0이고요. 1에서 2까지는 함수값이 0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우리가 적분을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게 x 더하기 t까지잖아요. 지금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0이 안 되는 그 범위를 생각을 하면 이 중간만 지금 살아남거든요. 0에서 1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x 더하기 t가 0에서 1 사이에서만 이 함수값이 0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t의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x에서 1 마이너스 x까지 해서는 일단은 이 값이 0이 안 돼서 이 구간에서의 적분값만 살아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x 더하기 t를 s라는 변수로 치환해서 적분을 해보면 지금 아마 이거는 0부터 1까지로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가 gs 곱하기 qn 곱하기 s 빼기 x의 적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신기하게 x가 갑자기 사라졌죠. 그런데 qn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이거거든요. 상수 곱하기 1 빼기 t 제곱의 n승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 qn s 빼기 x가 cn 곱하기 1 빼기 s 빼기 x 제곱의 n승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s로 적분을 해보면 아마 x의 2n승 형태가 이제 아마 x 입장으로서는 가장 차수가 높은 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nx 틸다라는 것은 x에 관해서 폴리노미알이 될 텐데 최고차항의 그 앞에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2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쨌든 이 pn 틸다 x는 폴리노미알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요 g에 유니폼하게 컨버지하는 폴리노미알 시퀀스를 일단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정의했던 함수 f 있죠? 이걸 우리가 일반성을 잃지 않고
0, 1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로 수렴하는 어떤 폴리노미알을 우리가 찾는데, 물론 이 시퀀스 오브 펑션이 유니폼리 컨버지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G와 F의 관계를 이렇게 정의했었거든요. 그래서 F를 이쪽으로 넘겨보면 Gx 빼기 Fx는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X 곱하기 이렇게 상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Gx 빼기 Fx라는 요 함수는 사실 X에 관해서 폴리노미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디그리가 1인 1차식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스텝 2에서 우리가 뭘 보였느냐면 pn 틸다가 g로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즉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gx 빼기 pn 틸다 x가 엡실론보다 작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n이 충분히 크면요. 그런데 우리 목표는 pn이 f로 우리가 수렴하는 요 pn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pn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 pn 틸다 x 더하기 fx 빼기 gx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게 폴리노미알이 되느냐? 매우 쉽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pn 틸다가 앞서서 폴리노미알이 됐었고요. 뒤에 이제 더해주는 거 fx 빼기 gx가 아까 뭐 gx 빼기 fx나 똑같죠? x에 관한 1차식이었으니까 이거 역시 폴리노미알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식, 요 pn 역시 x에 관한 폴리노미알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 pn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pn이 f로 유니폼리 컨버지한다. 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이냐면 fx 빼기 pnx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nx에다가 요걸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f는 사라지고 결국은 gx 빼기 pn 틸다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신기하게 그 g의 정의로부터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스텝 2에서 gx 빼기 pn 틸다 x는 우리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다. 즉 유니폼리 컨버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찾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성질로부터 pn이 f로 유니폼리 컨버지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바이오스트라스 어프락시메이션 시오렘 증명이 책에 조금 어렵게 돼 있어서 기호를 조금 바꿔가면서 스텝 1, 2, 3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8.6 내용은 뭐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프락시메이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필요할 것이고요. 중간에 나왔던 이 컨볼루션 개념도 아마 나중에 실해석학을 공부할 때 중요하게 쓰일 개념이라서 이 8.6을 여기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항상 폴리노미알로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바이오스트라스 어프락시메이션 시오렘을 증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